누군가는 진실을 바꿔치고 있었다. 치료는 내가 처리했어. 조용히 넘어가. 그 순간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하늘이가 숨을 못 쉬어요. 내 손주를 지켜야 한다. 돈 줄 테니 해외로 나가세요. 아이들은 도현 씨 숨결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챕터 세계관과 일상 검은 우산 아래의 약속. 비가 촘촘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기 북부의 추모공원 잔디묘가 줄지어 선 언덕 위로 검은 양장 우산 하나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한경수가 흰 국화 한 다발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아, 올해도 왔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젖은 솔잎 사이로 스며드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경수는 무릎을 굽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차가운 화강암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글자를 그는 한 획 한 획 따라가듯 천천히 만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중도금이 막혀 회사가 기울었던 그 시절.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했고 협력업체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때 한경수는 포장마차에 앉아 우동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다짐했습니다. 쓰러지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그리고 버텼습니다. 회사는 살아남았고 지금은 직원만 10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동안 정작 아들과 함께한 시간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땐 쓰러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너 떠난 뒤로는 매일이 기울고 있구나. 한경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우산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간도 함께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소정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가 우산을 쓴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감기 드세요. 한소정은 아버지 옆에 서서 조용히 분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세상은 흐릿한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경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곧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를 논의해야 했고 납품 일정도 조율해야 했습니다. 현실의 일상은 그렇게 무심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야겠구나. 한경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붙은 흙을 털어내며 그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 도연아. 한소정도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한경수와 한소정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젖은 레인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우산을 쥐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속눈썹,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녀는 몇 걸음 다가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맞으시죠? 한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은채라고 합니다. 여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자꾸만 떨렸습니다. 도현 씨의 전 연인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경수의 눈빛이 흔들렸고 한소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은채는 유모차를 한경수 쪽으로 조금 더 밀었습니다. 은색 담요 아래로 작은 손 두 쌍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서은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씨 아이들이에요. 하늘이랑 도아예요.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한경수는 유모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담요 아래로 두 아이의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작고 여린 갓 태어난 듯한 아기들이었습니다. 한경수의 우산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소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서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산전 초음파 사진 여러 장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요. 한소정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는 도연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하늘, 도아 이름은 내가 지을게. 문자의 날짜는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빗방울이 투명 파일 위로 떨어져 글자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경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유모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가 작게 옹알거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망설이면 놓친다. 그러나 가문이 흔들리면 수천 명의 식구가 흔들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사, 명예, 가문, 그리고 이 작은 생명들.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그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추모공원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챕터 문제의 발단 유모차, 그리고 두 개의 숨결. 한경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비를 피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소정이 아버지를 돌아보았지만 한경수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차로 가시죠. 제 차가 저기 있습니다. 서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메웠습니다. 검은색 세단 안은 좁았습니다. 한경수와 한소정이 뒷좌석에 앉고 서은채는 유모차를 접어 트렁크에 실은 뒤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두 아이는 카시트에 조심스레 눕혀졌습니다. 하늘이 작게 울음을 터뜨렸고 서은채가 재빨리 젖병을 꺼내 입에 물렸습니다. 한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소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 씨 맞죠? 언제부터 오빠와 만나셨나요? 서은채는 젖병을 든 채 대답했습니다. 2년 전쯤이요. 도현 씨가 자주 가던 서점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셔서요. 그래서요? 한소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 뒤로 자주 뵈었어요. 도현 씨는 조용한 분이셨어요. 많이 웃지는 않으셨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죠. 서은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도연 씨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이 이름도 직접 지으셨고요. 하늘이랑 도하.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 그리고 도도하게 자기 길을 걷는 아이가 되라고 하셨어요. 한경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소? 서은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연 씨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회사 일이 정리되면 제대로 인사드리겠다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서은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소정이 파일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 문자 말고 다른 증거는 없나요?
통화 기록이나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거요. 있어요. 여기. 서은채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한강 산책로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배가 불러온 서은채의 손을 도연이 감싸고 있는 사진. 한경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표정을 한경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저렇게 웃을 줄 몰랐소. 한경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한소정도 사진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안에는 아기들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경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채 씨, 일단 제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도 신중해야 하오. 알아요. 서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확인받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도연 씨 아이라는 걸 세상에 똑똑히 밝히고 싶어요. 한소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확인 전까지는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요. 회사 이미지도 있고 가족 명예도 있으니까요. 서은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예요? 이 아이들은 명예보다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소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한경수가 손을 들어두를 제지했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은채 씨, 일단 머물 곳이 필요하시겠소. 임시로 회사 사택 근처에 방을 마련하겠소. 아이들 의료 지원도 회사에서 책임지겠소. 서은채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경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외부에는 절대 알리지 마시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진행합시다. 서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아이들 아버지 이름이 지워지면 안 돼요. 도연 씨가 남기고 간 유일한 거예요. 한경수는 유모차 속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작게 옹알거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법의 문턱은 높다. 하지만 아이들 숨은 가볍다. 누구의 피라도 지금은 내가 막아야 한다. 한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차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만이 그 무거운 공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긴 여정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운전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쪽으로 추모공원이 멀어져 갔습니다. 도연의 묘비도 그 위에 놓인 흰 국화도 빗속에 흐려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이제 막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3챕터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법과 피, 그리고 문턱. 사흘 뒤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실내는 소박했습니다. 벽에는 부산 좌판 시절 흑백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책상 한쪽에는 낡은 양은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경수는 그 머그컵에 믹스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 달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박진수 변호사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박진수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앉으시오. 한경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진수는 공손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박진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서은채 씨와 도연 상무는 혼인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시 부의 인정을 넣으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요? 친자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도연 상무께서 고인이시라는 점입니다. 한경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고인의 유전자 샘플이 필요합니다. 칫솔이나 면도기 혹은 머리카락이라도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직계 혈족인 회장님과의 비교 검사도 방법입니다. 박진수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조부와 손자 간 유전자 검사로도 혈연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도는 아버지와의 직접 검사보다 낮지만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한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소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한소정은 박진수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먼저예요. 확인 전까지 사택 출입은 금지해야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경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말을 흘렸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임원진 몇몇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소정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익명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현 상무 숨겨진 자녀. 한경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수 씨, 법적 절차는 얼마나 걸리오? 검사 자체는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법원 인정까지는 한 달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시오. 한경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정아, 은채 씨와 아이들은 어디 있나? 사내 어린이집 빈 방에 임시로 머물고 있어요. 의료진도 배치했고요. 직접 가보겠다. 한경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소정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가시면 더 소문이 퍼져요. 그래도 가야겠다. 한경수는 양복 재킷을 걸쳤습니다. 박진수가 서류를 챙기며 따라 나섰습니다. 사내 어린이집은 본사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직원 자녀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한쪽 방이 서은채와 아이들을 위해 비워져 있었습니다. 한경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간이 침대 2개와 유모차, 그리고 아기용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하늘을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고 도아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은채가 놀라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한경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있으시오. 아이가 놀랄 것 아니오. 한경수는 천천히 다가가 하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큰 눈을 뜨고 젖병을 빨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서은채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잘 먹는구만. 한경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서은채도 조심스레 미소 지었습니다. 네, 둘 다 잘 먹어요. 건강해요. 한경수는 침대로 가서 도아를 보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은채 씨, 한경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어요. 서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나와 아이들 사이의 검사도 가능하다고 하오. 조부와 손자 간 검사로요.
서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아이들을 믿으세요? 한경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기가 작게 옹알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의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믿고 싶소. 하지만 법은 증거를 요구하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하오. 서은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경수는 서은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임시로 여기 머물게 하겠소. 의료 지원도 회사에서 책임지겠소. 다만 한 가지, 외부에는 절대 알리지 마시오. 네, 약속드릴게요. 한경수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경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내일 바로 검사 일정 잡으시오. 그리고 이 일 비밀로 하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어른거렸습니다. 4챕터 갈등 심화 첫 검사, 그리고 의심의 그림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보내온 결과지였습니다. 한경수는 봉투를 뜯지 않은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소정과 박진수가 앉아 있었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서은채가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열어보시죠. 한소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경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의 혈연관계 불일치 가능성 높음. 한경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불일치.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소정이 서류를 가져가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소정이 서은채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오빠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서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결과가 말하잖아요. 한소정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적당한 보상을 드릴 테니 조용히 정리하세요. 서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검사 과정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뭔가 잘못됐어요. 도현 씨 외엔 아무도 없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한소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수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재검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경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은채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불일치라니. 도연아, 내가 뭘 놓친 거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미숙이 들어왔습니다. 한경수의 처제이자 한성그룹 이사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냉소를 띤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쯤이면 됐어요, 오라버니. 더는 집안 이름을 더럽히지 맙시다. 오미숙이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증거라는 것도 고작 문자 몇 통이었잖아요. 도연이가 정말 아버지가 되려고 했다면 진작 우리한테 말했을 거예요. 서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도연 씨는 말씀드리려고 하셨어요.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요? 그럼 왜 유언장도 없었죠? 왜 공식적인 서류 하나 남기지 않았죠? 오미숙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서은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경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소. 오라버니. 오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회사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언론에도 곧 새어나갈 거예요. 빨리 정리해야 해요. 한경수는 오미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결정하겠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채 씨, 일단 돌아가시오. 내가 다시 검토하겠소. 서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경수와 한소정, 박진수, 오미숙만 남았습니다. 한소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재검사 하실 거예요? 한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한경수는 도연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살던 그 공간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읽다 만 책들이 놓여 있었고 서랍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경수는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옛 다이어리, 명함 몇 장,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상자를 열자 낡은 삐삐가 나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쓰던 호출기였습니다. 그 옆에는 목각 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경수는 삐삐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목각 팔찌는 낡아서 색이 바랬지만 정성스레 깎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일치라니 도연아, 내가 뭘 놓친 거냐? 한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차에 오르려던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오미숙이었습니다. 진수 씨. 오미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료는 잘 전달했죠? 박진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잘했어요. 이번 일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요. 오미숙이 박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진수는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유전자 검사 시료 보관 방법이라는 글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끄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편 사내 어린이집 방에서는 서은채가 두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잠들었고 도아는 엄마의 자장가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도연 씨 어떡하죠?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당신 아이들인데. 그녀의 속삭임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녀만의 기도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한성그룹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5챕터 큰 위기 무너지는 신뢰, 흔들리는 생명. 새벽 3시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건물을 흔들었고 번개가 어둠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서은채는 하늘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서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도아도 불안한 듯 보챘습니다. 서은채는 재빨리 옷을 걸치고 하늘을 담요에 싸서 안았습니다. 도아는 급히 유모차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아기가 위험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빗길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은채가 하늘을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님, 아기가 열이 너무 높아요. RSV가 의심돼요. 간호사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살피더니 곧바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체온이 39도예요. 호흡도 가빠요. 바로 진료실로 옮기겠습니다. 서은채는 하늘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아기의 가슴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흡기 감염이 맞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겠습니다. 기계가 하늘의 작은 손가락에 연결되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92%.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일단 산소를 공급하고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서류 작성해 주세요. 서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한참 뒤에 한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서은채예요. 하늘이가 응급실에 왔어요. 열이 너무 높아서요. 어느 병원이요? 명성병원이요.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뒤 한경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은채는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도화를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지금 검사 중이에요. RSV 검사랑 흉부 엑스레이 찍고 있어요. 한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채 씨, 오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은채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적당한 보상을 드릴게요. 아이들 치료비도 전액 지원할 테고요. 대신 해외로 나가세요. 조용히요. 서은채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상금 항목에는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출생신고는 부미상으로 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서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싫어요. 뭐라고요? 이 아이들은 도연 씨가 남기고 간 약속이에요. 돈으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은채가 서류를 오미숙에게 돌려줬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 아이들은 도현 씨 아이들이에요. 오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한경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오라버니, 이게 무슨. 내가 처리하겠소. 한경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미숙은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한경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요? 익명 메시지가 왔습니다. 검사실 CCTV를 확인하라고요. 시료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경수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시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경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료가 바뀌었다니. 누가 왜?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서은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RSV 양성입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이 맞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건가요? 서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중증은 아니지만 신생아이다 보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산소 공급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한경수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서은채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한경수는 서은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길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한경수는 병원 복도를 걸어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도연아, 내 아이, 내가 지킬게.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실 창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는 잦아들고 있었지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작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한경수는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놓치지 않겠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챕터 진실 혹은 내면의 성장 기억의 서랍이 열리다. 하늘의 상태가 안정되자 한경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도연의 옛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회사에서 사용하던 개인 사무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고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한경수는 열쇠를 꺼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서류 파일들과 오래된 다이어리, 그리고 작은 USB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USB를 집어든 한경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자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에 아버지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경수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한경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요. 저는 서은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쌍둥이예요.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하늘이랑 도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도 있고 제 책임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어서요. 한경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은채 씨와 아이들을 제대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 생기면 서은채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책임은 제가 질 겁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한경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그는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맨 아래 깔려있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공증 사전 작성서 초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친생자인지 의사 표시. 제목 아래에는 하늘과 도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연의 이름도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사고가 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서명까지 하지 못했구나.
그래도 내 마음은 여기 있었구나. 한경수는 서류를 조심스레 접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들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회장님, CCTV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가겠소. 한경수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진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검사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 시료를 채취하던 날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박진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림자가 검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료 보관함에 접근합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꺼내고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몇 초 만에 작업을 끝내고 나갔습니다. 얼굴은 확인이 안 되지만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진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검사실에 출입한 사람은 단 2명입니다. 검사 담당자와 오미숙 이사님입니다. 한경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확실하오? 네, 출입카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경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림자 속 인물의 걸음걸이를, 손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미숙이었습니다. 진수 씨, 한경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연루됐소? 박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시료를 전달한 건 당신 아니오?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숙 이사님께서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도현 상무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요. 명예. 한경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거짓으로 명예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소? 박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경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정이를 불러주시오. 그리고 국립기관의 정식 검사를 의뢰하시오. 이번엔 변호사 입회하에 체열 과정부터 모두 기록하시오. 알겠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좌판에서 시작해 폭풍우를 건넜다. 내 아들과 손주를 지키는 일 그보다 어려울 리 없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시간 뒤 한소정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앉아라. 한경수는 USB와 공증 사전 작성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들어봐라. 도연의 녹음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한소정은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듣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그래. 내 오빠는 책임지려고 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한소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CCTV다. 한경수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료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누가 진실을 감췄는지 알겠지? 한소정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모가, 이번엔 제대로 할 거다. 국립기관에서 정식 검사를 받는다. 내 입회하에 진행하겠다. 한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은채 씨한테도 사과드려야겠어요. 한경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진실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된다. 한소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아버지. 한경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챕터 최후의 대결비가 거친 자리, 드러난 진실. 일주일 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경수, 한소정, 서은채, 그리고 오미숙과 박진수. 테이블 중앙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가 찍힌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팀 직원과 외부 변호사도 배석했습니다. 채열 과정부터 검사 전 과정이 기록되고 입회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절차였습니다. 한경수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봉인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뜯지 않았습니다. 모두 보는 앞에서 연다. 한경수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부 마이너스 손자 간 북의 혈연관계 일치 추정. 확률 99.95% 이상.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쉬는 소리마저 들렸습니다. 한경수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전자 마커 분석 결과, 대립 유전자 일치율, 모든 항목이 혈연관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소정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도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은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도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번 검사랑 결과가 다르잖아. 한경수가 천천히 오미숙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작은 당신이 했소, 처제. 한경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CCTV를 봤소. 한경수가 박진수를 보았습니다.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검사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인물이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시료 보관함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게 당신이요, 처제. 출입 기록도 남아있소. 오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회사를 위한 거였어요. 신원도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들이 도연이 아이라고 하잖아요.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미지? 한경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으로 지키는 이미지가 무슨 의미가 있소? 내 손주들을 부정하면서 지키는 명예가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오? 오미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경수는 박진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수 씨도 마찬가지요. 당신도 이 일에 가담했소.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 욕심 때문에 진실이 묻힐 뻔했소. 오늘부로 사직하시오. 박진수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경수는 서은채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은채 씨,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서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한소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은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채 씨. 제가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은채는 한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8챕터 결말 변화된 세계, 두 아이의 이름으로. 한 달 뒤, 맑게 갠 하늘 아래 추모공원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한경수는 도연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빨간 아기 손도장 2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늘과 도화의 손도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하늘 한도하, 아버지 한도현. 한경수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도현아, 하늘이와 도하가 잘 자란다. 내가 붙잡지 못했던 시간, 아버지가 붙잡겠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솔잎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지키려던 아이들, 이제 내가 지킬게. 약속한다. 한경수는 흰 국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한소정이 서은채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도하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로 갈 시간이에요. 한소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 도현아. 네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성어린이재단 설립 기념식. 부제로는 하늘도와 프로젝트 미혼부모 및 신생아 의료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당에는 임직원들과 외부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경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 한성그룹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한성어린이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움에 처한 미혼부모와 신생아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경수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은 제 손주들, 하늘이와 도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하늘처럼 넓은 사랑을 받고 도도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경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 한성그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경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한경수는 사내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단장된 어린이집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은채가 근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성그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은채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창백하고 지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늘이랑 도하는 어떻소? 잘 자라고 있어요. 요즘은 옹알이도 많이 하고요. 서은채가 유모차로 안내했습니다. 두 아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한경수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왔구나. 한경수가 하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한소정도 옆으로 다가와 도하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하야, 이모 왔어. 도하가 작게 웃었습니다. 한소정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채 씨, 카시트 새 거 샀어요. 주말에 같이 나들이 갈까요? 좋아요, 소정 씨.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편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경수는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가마솥 국수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장님, 국수 2그릇이요. 네, 회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경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는 나, 하나는 우리 아들 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수를 말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경수는 국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도현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한 게 언제였던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이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약속은 남는다. 그리고 그 약속이 사람을 다시 살린다. 한경수는 빈 그릇 앞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도연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잘 먹었다, 도연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경수는 서은채와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경수는 유모차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은채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이건 도현이가 남긴 거요. 나는 그저 지켰을 뿐이요. 한경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와 도아가 잘 자라주는 게 제일 큰 선물이요. 하늘이 유모차 안에서 옹알거렸습니다. 도아도 따라서 소리를 냈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한경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미소였습니다. 오랫동안 젖어있던 내 마음에도 드디어 햇살이 들었구나. 한경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습니다. 유모차는 천천히 단풍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그 길 위로 세 사람과 두 아이가 함께 걸어갔습니다. 한경수는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은 회사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생명들이었습니다. 하늘과 도아. 그 이름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한경수가 이어갈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경수와 서은채, 그리고 하늘과 도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유모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밝은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경수는 유모차를 밀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